지난번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종신으로 나오는 연금이다 보니 받지 못하게 되면 이만큼 억울한 일도 없는데 피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아 꼭 수령하셔서 노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잘못 증여했다가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재산 구간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잘못 현금 증여를 했다가는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증여한 재산의 경우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1.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씩 증여재산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의 경우 자식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없이 증여하기 위한 방법은 상단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부모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 가구의 경우 221.7만 원씩 23개월이 지난 시점, 즉 2년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270만 원씩 19개월로 계산하면 1년 7개월 정도가 돼야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재산에서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받기까지는 2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편법 증여를 한 경우는 재산이 줄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증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 구간을 지켜야 하다 보니 간혹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3개월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전에는 다량의 금액을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는 것이고 더불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으로 진행된 일들은 다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재산 구간은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기간의 소득인정액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을 부모의 명의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할 때 부모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로 두거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사업 소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재산 구간에 들지 못하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해당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런 명예대여를 통한 소득은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는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에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 계좌로 입금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부모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간혹 자녀가 차를 구매하는데 보험료를 낮추고자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 부모 명의로 3000cc 이상 차량이나 4천만 원 승용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모두 부모 재산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에 소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4천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빌려준 돈은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액 인정 기준의 부채를 뺄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공공기관의 대출금만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되도록 사적인 금융거래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 동안 인정되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산 소득 구간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초연금 재산 구간을 잘 생각해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역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이거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라도 보증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자녀일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상해 보증금은 부채 인정이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추후 자식을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자가 부모일 경우라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는 계약된 보험은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이는 보험 수급자는 계약자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를 위해 가입해둔 보험이 있을 경우라면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 시 더 유리합니다. 요즘 맞벌이 자녀를 위해 함께 거주하며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일 경우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소유의 집이 6억 원일 경우 39만 원, 8억 원일 경우 52만 원, 10억 원일 경우 65만 원의 부모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피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70% 이상은 받다 보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 소득에 따라서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둔 블로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다양한 복지 정보에 대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